안녕하세요, 최 박사입니다. 네. 오늘 화면이 이렇게 좀 삐딱하게 나오죠. 이제. 어, 제가 이거 고정하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? 이 고정하는 이거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셀카봉처럼 생겨 있는 이게 충전이 다 됐는가 봅니다. 그래서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제가 잠깐 이거 충전을 시켜서 뭐 할 만한 시간은 없고 그래서 가볍게 잠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또 빨리 하나 찍어서 올리고자 이렇게 바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삐딱하더라도 저는 삐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냐?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거 보시겠습니다. 자, 짜자잔. 네, 요겁니다. 요거. 다시. 자, 이렇게 봐보면 이거는 이제 홍유요변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홍유요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홍유요변. 자, 먼저 자, 이런 홍유요변이 있습니다. 자,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? 자,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합니다, 정말. 파주카포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러니까 꼭 저팔계 같습니다. 자, 자, 홍유요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홍유요변은 이제 송나라 때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기물들은 후대 청때에 와서 다시 만들어지게 된 청때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관지가 지금 박혀 있는 게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가 이제 관지가 있습니다. 네 개는 전부 다 옹정관지를 띠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물은 이제 관지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기물들은 전부 다 제가 나름 아주 심사숙고하고 판단하고 구입한 기물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다 제 판단에 있어서는 괜찮다, 썩 나쁜 기물은 별로 없다라는 이제 판단 기준으로 만들었는데, 이 중에서 제가 좀 순서를 좀 정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순서가 됐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홍유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. 불의 조화로만 이런 파란 빛깔이 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파란색 유약을 섞어서 시유를 하고 그 위에 홍유를 입히고 다음에 불의 조화 때문에 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, 어떤 분이 댓글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.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? 라고 하셨죠. 그런데 원래 이런 파란색 기법이 나도록 하는 것은 파란색을 발색을 내게 하는 그런 광물질이 있습니다. 그 광물질을 살짝 바르는 겁니다. 살짝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 유리홍처럼 이런 홍유를 시유를 하고
그 다음에 구워내겠지요. 자, 이런 것들은 이제 문헌에도 참고 문헌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도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. 그리고 이게 불만으로 자, 또 이렇습니다.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직접 이거를 만들어내는 도공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규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. 어떤 학설에 의하면 뭐 불만으로도 이렇게 산화동, 산화구리 뭐 이런 것들이 불에 의해서 이렇게 발색 변화가 생길 때 뭐 이렇게 나타난다. 뭐 이렇게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자, 봐보십시오. 불이 불만으로 자, 요변이 생겼는데 불만으로 요변이 어떻게 생겼는가? 자, 이쪽 모서리, 이쪽 모서리, 이 모서리, 이 모서리. 이 사면으로만 이런 요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. 불이 이 모서리로만 불이 비쳤을까요?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. 제 판단입니다. 제 판단은 이쪽 이런 모서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? 이 모서리 부분은 청색 발색이 나는 것을 먼저 미리 한번 입히지 않았나. 먼저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이 홍유를 입히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 홍유가 어느 정도 타들어갔을 때 이 파란색 광물질이 밖으로 발색해서 나오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았겠느냐.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없느냐. 이것은 그때 당시 이런 기물들을 만들었던 도공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게 이제 판단이고 추측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단정 짓지 말자라는 겁니다. 우리가 어떤 기물이든 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만들었던 사람도 아닌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규정짓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도자기를 연구하시고 이렇게 골동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바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. 그리고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요즘은 현대에는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. 그리고 다른 학설들도 좀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도자기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이거 대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거슬리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반듯해지는 것 같습니까? 더 이상하죠. 네. 아무튼 자, 그렇다면 오늘 보여드린 이 홍유들 중에서 제가 한번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. 순위를 매겨보고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, 자, 방금 보여드렸던 기물 중에서 자, 순서를 제가 한번 정해보겠습니다. 어떤 게 1등인지 어떤 게 2등인지 한번 순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는 더 이상 설명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. 그래서 카메라를 분리를 하고 자, 도자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연결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이 기물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쪽부터 1, 2, 3, 4, 5 그러면 가격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겠습니다. 이게 10,000원이면 이쪽에 50,000원 정도. 자, 그러니까 이 5번이 가장 비싸고 훌륭한 작품이다라는 겁니다. 제 판단입니다. 제 판단이고 제 기준입니다. 제 기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은 뭐 왈가불가 말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기물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그렇죠? 여러분들 보시면 자, 뭐 입구 쪽이라든가
가까이에서 봤을 때 유면상에 나타나는 모습. 한 톤 죽었죠? 톤이 팍 죽었습니다. 뿌옇게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. 자, 그리고 홍유가 날아갈 땐 날아가고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산화철, 철성분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자, 요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왜 꼴등이냐? 자, 유약의 두께, 구부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주 오래된 어떤 송떼의 자기를 흉내내놓은 작품이지 않느냐. 얼핏 보면 이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구부 상태가 너무 완벽하다라는 겁니다. 기형이라든가 유면의 발색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세월감을 보여주고 있고, 하지만 이 굽은 그 세월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지요. 그래서 만져봤을 때 이 촉감, 이 느낌 좀 떨어진다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5기물 중에서 최하품, 심지어 관지가 없다. 송떼, 방, 짝퉁, 뭐 요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자, 이 기물입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옹정대 기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관지가 이렇게 옹정.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홍유의 요변에 괜찮다. 이것과 이 기물이 같다. 그런데 같은 시대에 만들어지고 같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명품과 일반 물품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흔히 말하죠? 짜부러졌습니다. 자, 정확한 사각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탁 틀어지면서 가마유가 이렇게 있습니다. 안쪽으로 뭐 세월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. 자, 뭐 속빅렬이 싹 이렇게 나 있고 유면 상태도 괜찮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유약의 두께입니다. 발라진 유약의 두께가 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두껍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럽니다. 그리고 만져지는 유면에서의 질감이 좋습니다. 좋은데 자, 이것보다는 이게 좋습니다. 하지만 이것보다는 유면의 질감이 이 기물을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입니다. 자, 완벽하게 물레에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가락지를 하나, 둘, 세 개를 끼고 있습니다. 이 홍유, 이 붉은 발색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보이시나요? 이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전체적으로 유면상에 자, 불빛 비춰지는데 이쪽으로 봐보면 전체적으로 유면상에 이렇게 귤피문처럼 땀구멍처럼 전체적으로 싹 올라온 게 보이지요. 네, 세월감을 느끼게 해줍니다. 자, 옹정년제 관지가 있습니다. 자, 관지가 특이하지요. 지금까지 보여왔던 관지와는 정말 다른 그런 관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. 유약이
아까 보여드렸던 이전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. 훨씬 더 두껍습니다. 그리고 이 기물, 야, 이거를 받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깜짝 놀랐어. 이 감촉, 이 느낌, 무게, 그다음에 기형, 크기, 야, 너무나 좋았습니다. 거의 이거는 보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. 야, 너무 좋다.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. 저는 이제 솔직히 좀 이런 홍유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. 그래서 홍유에 풍덩 빠졌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. 사고 싶어서. 요거 보십시오. 자, 마치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지요? 안쪽에, 자, 세월감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데, 안쪽에, 정말 깊은 빅렬이 다가 있습니다. 굽 상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, 표면 보이시죠? 유약의 두께. 이 정도입니다. 그리고 옹정관지입니다. 이 테토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게는 마치 벽돌처럼 무겁습니다. 이렇게 종안도 보이죠.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홍유 중에서 네 번째. 자, 제가 꼽는 최상품입니다. 이겁니다. 자, 어떤 이유로 그러느냐. 자, 세그 차이입니다. 자, 화면으로 보이면, 자, 어떤 세그 차이인지 여러분들은 잘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, 직접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보면, 단연 돋보이는 일색입니다. 최고입니다. 제가 산 금액으로 따졌을 때, 이 기물이,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, 가장 비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, 또 불구하고, 모형, 그다음에 크기, 완성도, 발색, 이 모든 면에서 이게 가장 완벽한 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자, 이런 홍유 요변 도자기 한 점쯤은 소장해 보시고 또 가지고 있어 봐야지 이게 좋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요즘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.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추천을 드리다 보면 제가 사기에 또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자, 이 느낌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, 이것들은 무엇이냐?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일본에서 건너온 것들입니다. 전부 다. 어떻게 일본에서 건너왔는지, 어떤 경유로 가지게 되었고, 이것들은 과연 어떤 것일지. 자.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 박사였습니다.